2022년 12월 경기도에서 세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기영은 12월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는 이 씨의 여자친구가 고양이 먹이를 찾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경찰 조사 도중 과거 동거녀까지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이 씨의 집에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살인 여부를 조사 중이며 연쇄살인에 대한 공포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에 실패했다. 사생활을 철저히 감춘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때로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진다.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에 놀랄만한 집중력을 보인다. 이성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한다. 거짓말을 능숙하게 한다. 간혹 싸늘하게 돌변한다. 이는 연쇄살인범의 주요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 어민숙 3명 살해, 4명 중상. 2005년 당시만 29세인 어민숙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모친, 친오빠와 동생 등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상해 및 실명시키고 방화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보험금을 노려 살인행각을 벌인 점 때문에 한국판 벨 버너스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76년 강원도 출생의 어민숙은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문제아로 찍혔습니다.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도 했고,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쳐 강제 전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험 설계사로 잠시 일한 그녀는 이번에 결혼을 통해 남편들 모두 살해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의 경험이 범행에 큰 틀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으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배를 주방용 칼로 찔러 치료를 받다가 죽게 했습니다. 엄 씨는 남편들을 살해한 후 수억 원의 보험금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어머니의 눈도 바늘로 찔러 실명하게 했고, 친오빠에게는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먹이고 양쪽 눈에 염산을 부어 실명시켰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살해했고, 입원 중이던 병원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변 지인 증언에 따르면 엄 씨는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성미였다고 했습니다. 엄 씨는 살인을 통해 받은 보험금 또한 사치품과 마약 구매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엄 씨는 사이코패스 점수 40점 만점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9. 김선자 5명 살해. 한국 최초 여성 연쇄살인마로 김선자는 잦은 카바레 출입과 도박으로 인해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권자와 본인의 아버지,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해 방법은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먹여서 살해했습니다. 1986년 10월 김 씨는 계모임 회원에게 목욕탕에 가자고 제안했고, 김 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하였으며 그 사이 목걸이와 반지 등 폐물을 가로챘습니다. 1987년 4월 김 씨는 대담하게도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계모임 회원에게 음료를 건넸고, 이때부터 경찰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는 김 씨의 아버지와 동생 역시 같은 사인으로 살해당하고 김 씨는 금품 및 비금속을 털어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사형 직전가 불었고 동시에 증오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그들처럼 태어나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죽을 것이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뿐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처형됐습니다. 8. 강창구 6명 강간살해. 강창구의 첫 번째 범행은 1983년 계곡에서 멱을 감는 주민을 발견하고 몹쓸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민의 머리를 물에 집어넣어 실신시킨 뒤 강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익사시킨 뒤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범행이 의외로 쉽게 성공하자 외진 길에 혼자 다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간과 살인을 이어갔습니다. 강 씨는 항상 외톨이였고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강 씨가 쳐다보기만 해도 도망가거나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여성들에게 무시당하는 신세를 한탄하던 강 씨는 여성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무려 강력반 형사 60여 명을 차출하여 강 씨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강 씨는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습니다. 7. 심영구 8명 살해 3명 중상.
1961년 충청북도 재원군에서 태어난 심영구는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26살 때 강도상해 죄로 3년 6개월의 형을 살다 출소한 그는 꿈과 희망도 없이 쌔빵에서 뒹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돈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등산용 칼을 품고서 무작정 거리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보니 폭력에 중독되어 점점 끔찍한 살인 행각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심 씨는 일단 한 번 찌르고 나면 이성을 잃고 마구 찌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검거되어 1992년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정두영 9명 살해, 10명 중경상. 1986년 18살이었던 정두영은 한 초등학교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마주친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부터 한 달 뒤 자기를 검문하는 방법대원을 골목길로 유인해 가슴을 칼로 찔러 1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계속된 범죄와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로 낮 시간에 부유층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집에 사람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집안에 둔기로 쓸만한 게 있으면 그걸 흉기로 사용했고 없으면 죽을 때까지 구타하는 등 살해 수법도 잔혹했습니다. 그는 절도로 얻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 검거 당시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0억의 목표 금액과 남들과 같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바라고 있었으나 현재 미집행 사형수로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2016년 탈옥을 시도하다 다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5. 강호순 최소 10명 살해. 1969년 충청남도 농촌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강호순은 다른 연쇄살인범과 달리 성장 과정에서 불우한 환경이나 폭력성 학대 흔적이 없습니다. 2004년부터 경기도 일대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피해자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강 씨는 개농장을 했는데 이 사진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찍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사진을 찍고 나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동세 주민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살고 있었던 그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살인이었고 자신의 살인 행각에 대해 여자들을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4. 정남규 13명 살해 20명 중경상. 1969년 5남 4녀 중 7째로 태어났으며 가난, 가정폭력, 성폭력 등 끔찍한 폭력들을 겪으며 성장해온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수법이 초창기 때는 CCTV 설치가 미비하고 저소득층 주택가가 많은 서울 서남부 지역 일대에 흉기로 여성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러다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루어지자 주택가 등을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뒤 방화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냄새에서는 향기가 난다. 1000명을 죽여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하다. 더 이상 살인을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다라 라는 말을 하며 흉악성이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2009년 감방에서 목을 베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3. 이춘재 15명 살해 30여 명 강간 및 강간미수.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며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전국을 공포로 떨게 만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 씨는 어린 시절 착하고 조용한 아이로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살인했을 때도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수감 중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DNA가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가석방을 평생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2. 김대두 17명 살해. 1949년 태어난 김대두는 고향에서 상경하여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다 폭력 사건에 휘말려 전과 이범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였고 점차 사회의 불만을 가지게 된 김 씨는 1975년 경기도 일대에서 17명을 살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로 피해자의 피범벅된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기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탁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976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 유영철 21명 살해.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출장 마사지사 등 21명을 살해한 뒤 시체 11구를 안매장했습니다. 또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체 훼손 및 시체 뇌수를 믹서에 갈아 먹는 등 식인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간 여인들이 따라 돌아오지 않자
몇몇 업주들이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로 넘겼습니다. 물론 이후 업주들 또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 행위를 일삼은 유 씨는 사이코패스 판정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8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세계 30대 살인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유 씨는 더 이상 이를 게 없다는 태도로 교도소 내에서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도관의 팔을 부러뜨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CCTV, 수사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연쇄살인이 2010년 이후로는 사라졌다고 봤으나 이번 이기영 사건으로 연쇄살인에 대한 공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신기반기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